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하나비전이 정말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혼자 못 가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주주 여러분들, 그래도 어제 다행히 하나비전이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요 5만 원 구간에 왔을 때 부지런히 먼저 물량을 모으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마음은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제가 실제로 5만 1,9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빵하고 터질지 안 터질지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하나비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가격대까지 다시 눌렸네요. 그러면 5만 원에 왔으면 당연히 물량을 매집을 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매수가 참 어렵다. 뭐 매도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주식에서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요 5만 원의 가격대까지 제가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몇 차례씩 드렸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월봉의 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봉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선을 깔끔하게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주식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저는 매물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냥 항상 매물대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 45,000원 정도 구간을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비전이 요 45,000원의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이 모습을 잠깐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45,000원의 구간을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45,000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제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면 못 가는 거예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매수 타점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서도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매물대를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터지기 전까지. 자, 어때요? 32,500원에 여기 매물대가 터져 있죠. 이 핑크색 라인을 그래서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제가 45,000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45,000원의 구간에 갔는데 얘가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또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월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 하나비전이 얼마까지 올랐었냐면 최고가 기준이 64,700원, 그 다음 가격이 67,200원이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65,000원이라고 잡을게요. 자, 65,000원 구간까지 갔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 눌렸어. 또 다시 시도했어요. 또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또 눌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매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봉상에서 제가 가서 보니까 5만 원 구간이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5만 원 구간에 왔을 때면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하나비전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비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방산 쪽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회사가 튼튼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비전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테마하고는 약간 멀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개별 종목으로서의 수익을 잘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알아서 우상향의 흐름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단지 지금 재미없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재미를 원했으면 급등주를 가서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물대가 또 하나 보이시죠? 여기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에. 그래서 이 하나비전이 여기 위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대를 통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과를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게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에서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62,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끌고 가는 거예요. 매도하지 않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또 비중을 줄였다가 또 눌림 왔을 때 또 사는 거예요. 지금 매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알기 쉽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노란색의 화살표 떴으니까 매수에 대한 지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매도에 대한 지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얘 65,0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요. 얘 이거 비중 줄여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던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하나비전이 뭐 끝났다. 왜 그건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왜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닌데. 얘 회사 실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다시 관심도가 끌어지면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우상향의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비전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비전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오면 매도하자라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는 또 매수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하나비전이 재미없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주봉상의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제가 거래량 쪽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다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변곡의 구간은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덜 지루하실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이 주식이 왜 이런 추세를 만드는지,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을 활용을 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나서 하나비전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비전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이미 앞쪽에 네모칸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한 거고요. 뒤에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로 거래량은 없다라는 뜻은 즉 그냥 여기가 눌림목 쉬어가는 구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국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하나비전 최소한 10만원에서 20만원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비전을 중장기 관점으로도 보시는 게 진짜라고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항상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리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